자, 여러분. 흔히들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투표용지 아니면 국회의사당 건물,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자 존 듀이는요. 이 뻔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오늘 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듀이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해요. 민주주의는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딱딱한 기계부품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경험, 그리고 그 심오하고 유기적인 관계들에 대한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와, 좀 어렵게 들리나요?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는 법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고 맺고 끊는 그 관계 한가운데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정의 지도를 잠깐 볼까요? 먼저 듀이의 뼈대가 되는 창발적 자연주의부터 시작해서 이걸 두고 벌어진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계의 형이상학과 관계적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를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잣대,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현대적인 의미까지 아주 쫙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발적 자연주의입니다. 듀일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제대로 오르려면 그가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쳤는지부터 봐야겠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창발적 자연주의입니다. 듀이는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나 초자연적인 권위, 이런 걸 딱 잘라 거부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객관주의는 안 돼 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그럼 세상만사 다 상대적인 거고 의미 없네 하는 허무주의에 빠졌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철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리처드 로티와 힐러리 퍼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참 재밌습니다. 둘 다 스스로를 나는 듀이의 찐팬이다, 진정한 듀이주의자다 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듀이의 사상을 놓고 완전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로티는 듀이를 형이상학 같은 골치 아픈 건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당장의 실천과 희망만 좇는 실용주의자로 봤습니다. 진리보다는 당장 써먹기 좋은 유용성을 택했다는 거죠. 반면에 퍼트남은요, 무슨 소리냐, 듀이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막아낸 방패 같은 존재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철저한 과학적 방법론과 지성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아주 합리적으로 정당화한 인식론의 수호자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관계의 형이상학과 인식론입니다. 과연 로티와 퍼트남, 둘 중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사실 두 학자 모두 듀이의 그 거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안경을 끼고 반쪽만 본 셈이죠. 로티의 생각과는 다르게 듀이는 형이상학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싫어했던 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고정되고 낡은 봉건적 형이상학이었습니다. 대신에 듀이는 우리가 삶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유기적으로 솟아오르는 아주 급진적인 경험 탐구를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관계의 형이상학이죠. 철저하게 상향식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형이상학 한가운데에 교변작용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당구대 위에서 남이 치면 튕겨나가는 수동적인 당구공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리에 가깝죠? 여러 재료가 뜨거운 냄비 속에서 지글지글 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내잖아요? 우리 인간과 환경도 똑같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공동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변작용입니다. 정말 역동적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철학적 바탕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듀이의 관계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병폐에 대한 치료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와, 정말 묵직한 명언이죠?
듀이에게 민주주의는 박물관에 전시된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검증해야 하는 거대한 가설이에요. 사람들과 삶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당연히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결국 더 깊은 소통, 그러니까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제도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이쯤에서 5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2가지 기준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대체 우리 사회가 이 관계적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표율 100% 찍으면 끝일까요? 듀이는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한 잣대 2가지를 줍니다. 첫째, 그 공동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관심사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 즉, 내부의 끈끈한 연대감을 보라는 거고요. 둘째, 끼리끼리만 놀지 않고 외부의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과 얼마나 자유롭게 팍팍 교류하는가. 이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진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변하잖아요.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대끼며 우리의 사회적 습관을 계속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연성. 낡은 전통이나 꼰대 같은 편견에 갇히지 않게 사회 자체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6번째. 자연주의 교육과 현대적 의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민주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듀이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짜 대단한 통찰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에는 교육 그 자체를 넘어서는 목적이 없다.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국가 경제 살리고 이런 건 교육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외부 권위에 억지로 복종하는 훈련도 아니고요. 교육은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을 새롭게 쌓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연속적인 과정 자체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의 몸통인 거죠. 그럼 이걸 당장 우리 교실에 적용하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애들은 달달 외우는 거?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대신 무조건 열린 대화가 우선이어야 하고요. 교실 안에서 계속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듀이가 말한 진짜 자연주의 교육 교수법입니다. 경험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인류는 엄청난 진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숨쉬고 생존하는 1단계, 사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러다 교육을 통해 꽤 괜찮게 존재하는 2단계, 잘 사는 것으로 점프합니다. 하지만 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질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3단계,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민주적 삶의 수준을 끝없이 끌어올리는 진짜 유일무이한 마법 같은 수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100년도 더 된 옛날 철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현대의 문제들을 완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 자연이 미친 듯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네트워크 시대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생태 민주주의나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굵직한 담론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듀이의 철학이 아주 선명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 흥미진진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한데 엉켜서 쉴 새 없이 교변작용을 일으키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당장 오늘 여러분의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는 현재 진행형 실험입니다. 그 다음 성장의 발걸음은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